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요, 방금 또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지금 마드리드 일정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보도가 뜨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일정이 아주 재밌는 또 일정이 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예, 한번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제 호주 정상회담을 하실 동안에 단독 일정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K 패션에 대해서 한국문화원으로 가서 이제 거기 있는 친구분들하고도 이제 돈독하게 이야기도 하고 조금 도닥여주는 부분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관심이 많은데, 출국하실 때 제가 어제 투피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벨트에 그 양옆에 포켓을 그 약간 예전에 보면 디올 스타일로 제가 착각을 해서 투피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출국하실 때는 화이트 원피스였고요. 어제 이제 K 이제 패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한국문화원을 가실 때는 그 회색, 그러니까 회색이 아니고 하운드 체크라고 하죠. 잔잔한 체크 무늬로 해서 회색과 투피스 입으셨고요. 구두까지 이제 회색으로 그레이로 딱 맞추셨고, 포인트는 벨트로. 이 옷도 좀 회색 아닌가요? 남자분들은 회색이나 연회색이나 이런 거 하나도 모르시는데, 여자들은 꼭 미묘한 색깔에 조금 관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 색이 아니라 체크 무늬들이 모여서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건데, 저는 그 까만 벨트에 뭐 구두까지 그레이로 맞췄다 이것보다 정말 멋진 한 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왼쪽 카라에 태극기 배지를 다셨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신문기사 안 나오던데, 이제 제 방송 보고 기사가 나올 것 같네요. 왼쪽에 태극기 배지를 딱 기세 다셨어요. 저는 그게 진짜 그 단독 일정 패션의 한방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사를 보니까 발찌? 발찌. 발찌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은 여름이 시작하고 이제 스타킹을 벗는 이제 시기가 오면 발찌로 또 거기 작은 세심한 또 이제 액세서리로 이제 미를 또 예쁘게 또 장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찌도 끼셨더라고요. 그 발찌도 그 윤석열 대통령님 그 중저가 브랜드 구두처럼 거기도 좀 중저가 브랜드로 이제 신생 브랜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예쁘게 캐치하셔가지고 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 윤석열 대통령 신은 그 네이마르 구두인가요? 네. 뭐 홍보 효과가 100억이고 뭐 매출이 뭐 그동안에 한 500억 정도 됐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다가 윤 대통령이 그거 신는 바람에 그냥 한 방에 다 해결됐대요. 근데 이거 발찌, 이 발찌도 이제 국내 수많은 이제 업체인 것 같은데, 혹시 업체명까지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니, 업체명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구나.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럼 뭐 한번 궁금하신데, 어차피 다 이제 온라인에 다 퍼지고 난리가 나니까 우리 전옥현의 안보정론에서 또 그래야 또 이 젊으신 분들이 제 방송 많이 보지 않겠어요? 그 부분 지금 바로 찾아서 한번 찾아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연결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찾으신 동안에 제가 보니까 이 K 패션 말하자면 이제 쇼에 김건희 여사께서 방문했는데, 그게 어제 김건희 여사가 가진 단독 행보 중에 가장 돋보인 행보였다.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도 말이죠, 이 상당히 호평이 많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김건희 여사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패션 이런 것만 뜨면 많이 이렇게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이제 한류 뭐 이 K컬처에서 꼭 음식만이 아니라 뭐 연극, 영화, 뭐 노래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그 큰 분위기 속에서 김건희 여사 이런 스페인에서의 행보가 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한국문화원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묻기를, 이제 방문자가 많냐, 그 세심하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 뭐 걸려 있는 그림들이 멋지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뭐 이제 지식에 대한 것도 풀어내시고, 현지에 많은 방문들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이제 그게 K 문화를 알리는 부분에 응원을 한다라는 거에 가장 큰 힘이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요. 한번 이거 뭐 광고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니까 스타트업. 스타트업 그 주얼리 브랜드고, 어니스트 서울이라는 건데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대가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비싸요? 네,
얼마나 혹시 뭐 방송할 수 있어요? 얼마 나왔는지 나와요? 30만 원대. 30만 원대. 30만 원대. 근데 금인데 30만 원대. 나쁘지는 않은데 예. 쉽게 하기는 조금 예. 높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잘 팔린다라고 하니 이것도 또 한번 또 그 그렇죠. 네이마르 구두처럼 예. 이제 한번 이슈를 탔으니까 예. 이제 또 기대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도. 그래서 그 스타트업이 네. 지금 이제 이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발찌 이게 이제 우리 국내 행사에서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나토 이 30개국 정상들이 모인 그렇죠. 회제 뭐 어마어마한 이 국제 정상회의거든요.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 품격 나토 정상회의의 품격에 맞게 뭐 지금도 이제 품질이 물론 좋으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그걸 좀 썼겠지만은 더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제 고가 시장까지 그것도 이제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국제 시장까지 한번 목표로 사고 도전해보는 하나의 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회사 이름을 좀 왜냐면 제 방송이요 이 국제적으로도 우리 교포들 전 세계 수십 개국에 있는 우리 교포분들이 제 방송을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어 자막을 깔아달라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방송을 보기 때문에 해서 이 회사 아주 한번 대박 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이 김건희 여사 또 다른 얘기가 또 많이 또 있지 않나요? 뭐 다른 부분 뭐 발찌 지금은 여기 아직 다 언론에는 안 나왔던데 이거 왼쪽 카라에 저는 태극 마크 배지 이런 거에 좀 포인트고 그거 외에는 뭐 현재로서는 이제 뭐 현재로서는 조금 그 보니까 지금 떠나셨는데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지금 지금 데드크루스까지 나왔어요. 데드크루스까지 왔어요. 근데 7월 1일에 돌아오시면 또 제가 이제 정상회담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국익에 또 도움이 되는 한 보따리를 들고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기대하는 정상회담 하면 그렇죠. 언제든지 역대 모든 대통령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좀 판을 바꾸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의 뭐 부정적인 여론의 주 66%, 건 70%에 가까운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지역이 제주도, 그다음에 뭐 호남권 이랬는데 좋은 거는 좋고 잘하는 거는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흠잡기식으로 이렇게 무조건 흠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국민들도 불편한 내용들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다녀오시면 이 데드크로스가 조금 이제 없어지고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부정층이 굉장히 좀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또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뭐 뭐든지 좋아졌다 나빠지다 좋아지는 건 아니겠어요. 이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이 국내 여론의 흐름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박지원 원장이 오래간만에 좀 뭐 그럴듯하게 옳은 얘기 한 것 같아요. 이 김건희 여사 멋있더라. 얼마나 잘하고 있냐. 박지원 원장이 워낙 이제 본인에 대한 비판이 많으니까 은근슬쩍 이제 김건희 여사 요새 여론이 그래도 좀 저기 하니까 거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잘하더라 이렇게 또 바람을 잡는 것 같은데 그분은 프로세요. 그런 것처럼 좀 판이 바뀌기를 바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급하게 연이어서 방송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중앙일보의 논설위원 강찬호 기자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가끔 제가 전화로 인터뷰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쓰셨죠. 그분이 이제 강찬호 지금 투머치 토크에서 방송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뭐냐면 이제 이준석 대표 성상납과 관련해서 이제 강력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소연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서 보면 뭐 이건 뭐 아주 그 객관적인 정황 그리고 이제 물적 증거 이런 것들을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이제 폭로한 거죠, 폭로. 그렇죠. 그걸 보면 야 이거 뭐 그야말로 심증이 확실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심증에서 물증까지. 그렇죠. 이제 물증까지 뭐 다이어리도 있고, 그다음에 은행에 돈을 송금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시계까지 또 이번에는 시계까지 나왔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투머치 토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부인을 물론 했어요. 근데 뭐 시조일가 부인하는데. 물론 이제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뭔가 석연치 않고 더군다나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도 제가 보도를 하고 왔는데 그런 이 성상납 사건이 2013년도 딱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이 있어서 또 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수사에 착수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투머치 토크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이 성상납과 관련된 김소연 변호사의 폭로 내용을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릴까 싶은데 조금 뭐 내용 한번 아직 보실 시간이 없었죠? 아니요, 다 봤는데 보셨어요? 그냥 예. 그 정론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그냥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부인을 하는 거죠. 시계 준 적도 없고 나는 가진 적도 없으니 준 적도 없다. 한번 내놔봐라. 한번 보자 이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님 내외분이 나가셨죠. 근데 지금 이런 큰 일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안보와 경제에 결과물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참 지금 나가셨는데 중국, 북한 뭐 너네 한번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사실 여당 대표는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가 해야 될 두 가지가 대외투쟁, 그다음에 선거. 그럼 선거는 이미 이제 승리를 했고, 그럼 대외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야당에서 이제 발목 잡고 흠집 잡고 이렇게 하는 것들. 봐도 우상호 뭐 의원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 뭐 검수완박 이거 위헌이다 소송을 내니까 뭐 사법부 뭐 독립이 뭐 어쩌고도 그런 거에 대해서 대접을 해줘야지 본인이 너무 시끄러우세요. 그러니까 패널 정치할 때는 정말로 재밌었어요. 이야기도 잘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잘 쳐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제는 대표잖아요. 대표의 무게감을 갖고 또 품격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참 굉장히 좋은 지적에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을 가지고 여당 대표가 국내에서 논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제 이번 주말에 돌아오시잖아요. 그때까지는 언론에서 나오는 거 물론 뭐 본인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 이제는 이 특정 기간만큼은 이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고 얼마든지 본인이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자제하는 게 좋겠는데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어차피 지금 이준석 대표가 바로 맞받아쳐서 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맞받아쳤어요? 또 맞받아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김소연 변호사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 이런 거를 조금 간략하게라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심증을 많이 굳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제 30일 날 내일이죠. 바로 내일 이제 김성진 대표를 구치소로 방문해서 자세하게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1차적으로 이 김 대표가 내일 경찰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지 이거를 김소연 변호사가 이 중앙일보에 폭로한 내용을 보면 우선 물적 증거를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운전기사도 다 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김성진 대표하고 일을 같이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그 당시 안내한 일종의 의전적으로 이제 안내한 뭐 이런 일을 갖다가 또 의전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마땅치는 않지만 여하튼 잘 모신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있고 이제 확보를 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일정 관리 프로그램이 있대요. 근데 이 일정 관리 프로그램이 김성진 대표 혼자서 가지고 있는 일정 관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기네 직원들끼리 비선진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그룹 웨어 프로그램까지 있어가지고 여기에 소상하게 그 성접대와 관련된 동선 그리고 일정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김성진 대표가 내일 이 경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2013년도 7월 11일하고 2013년도 8월 15일 이틀간 두 번 그런 이제 접대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대전 지역을 내려갔는데 말이죠. 이 국군 저는 이제 뭐 학교도 대전서 다니고 그래서 대전을 잘 알아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어디서 어떻게 갔다 다 아는데 위치를 위치까지 저도 뭐 머릿속에 다 떠올라요. 떠오르는데 대전역하고 저 유성에 있는 국군 요양소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3년도니까 발전이 덜 됐을 때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뭐 차가 제법 막히기도 하고 이럴 때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려면요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대전 유성이 조금 뭐라고 그러죠? 이 환락가, 이 환락가로 돼 있어요. 거기에 뭐 온갖 술집밥집들이 다양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성에 가가지고 또 거기에 국군 요양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8월 15일 같은 경우는 8월 15일이면 다 휴일이잖아요. 광복절에 다음에 놀잖아요. 문 닫고.
그런데 특별히 유성 이 관광 리베라 호텔이 있어요. 뭐 리베라 호텔 또 선전이 됐는데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 리베라 호텔이 하나 있는데 이제 오래된 호텔이죠. 그 리베라 호텔 지하 룸사롱까지 데려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 대표가 특별히 잘 모셔야 된다. 그것도 또 안전한 데서 모셔야 된다. 그래서 리베라 호텔로 모시고 갔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문자 메시지까지 확보했다. 그렇죠. 문자 메시지까지도 또 있고, 그러면 이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리베라 호텔에 그냥 일반 룸에 들어간 게 아니라 스위트룸에 갔다는 거예요. 예, 스위트룸에 갔는데, 이게 스위트룸 가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통상 가서 뭐 잠만 자고 적당히 술만 마시고 나오면 한 80만 원 정도는 되는데, 이때 178만 원. 170만 원 또는 180만 원이나 이 거액의 접대비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안 맞다. 돈 액수를 볼 때 그래서 맞다. 접대한 거에 맞다. 이렇게 이 김소연 변호사가 폭로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돈 쓴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강찬호 기자가 이게 맞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성진 대표 이 직원들이 전부 태우고 다녔고, 그리고 운전기사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다 끝냈다. 예, 그래서 이 도망갈 수 없는 그런 빼박 증거라고 하잖아요. 이 스목 증거를 경찰에 다 얘기를 했다라고까지 밝히고. 여러 명의 진술들이 일치를 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서 또 이 돈 보내준 근거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에서는 또 갑자기 없던 시계까지 또 그렇죠.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계까지 이제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김성진 대표가 당신 박근혜 퀴즈니까 그 시계 좀 하나 보내달라 그러니까, 내가 시계 보내기 좀 어렵다 딱 그랬는데, 이 접대를 받고 나니까 이게 서울 올라가더니 딱 보내왔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접대를 받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달라졌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 김성진 대표가 박근혜 시계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나왔던 거 구해줄 수 있나 너무 갖고 싶다 청했더니 없다 했는데 이제 접대 후에 이제 다시 내려오면서 그 시계를 들고 와서 자기에게 줬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 내용들을 내일 이제 경찰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양한 형태의 그런 증거물들하고 이런 진술 내용을 다 경찰에다가 쭉 이제 제보를 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찬호 중앙일보 기자가 폭로를 하니까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바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바로 반박했네요. 예, 반박한 내용 한번 뭐 말씀을 해주실래요? 정리를 하면 자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본 적도 없고 시계도 가진 적 없고 박근혜 대통령 시계라면 1년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또 반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 이제 발이 안 맞는 거죠. 나는 받았고 나는 준 적 없고 가진 적 없고 이제 그럼 결국은 다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지. 그렇죠. 누가 진실 게임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누구 진실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가 나오겠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했던 김행 씨가 이제 얘기를 김영 대변인이 2013년 8월 3일 얘기인데요. 그 당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시계와 관련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시계 내가 줬으면은 거기 1년번호 다 내오니 가면 대봐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2013년도 8월 3일 날 이 김행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수요가 있어서 박근혜 시계를 준비하기로 했는데 제작 준비가 많이 된 걸로 안다. 이렇게 한번 언급을 했고요. 또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잃어볼 때 김성진 대표가 시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에는 박근혜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김 대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이준석 대표가 이 부인한 거하고 똑같이 부인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쨌든지 간에 내일 이제 김성진 대표에 대한 이 경찰의 조사, 그리고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조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결정적인 물건 중에 물적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게 갈수록 눈덩이 같이 커지는데요. 제가 이 대목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문제는요, 딱 내일 모레가 토요일이에요. 벌써 이제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오늘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네. 시간 오늘 수요일.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면은 목금 또 토요일 오시니까 이틀만이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논쟁을 중단하자. 그만하자. 이틀간만 해도.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제 이 나토 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처음 열리는 의미에서의 어떤 상징적인 실질적인 외교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가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쭉 해왔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경제 안보라고 하는 이 안보 위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넘버원 프라이어리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제 안보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특히 경제적으로 이제 코로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네, 고금리, 고환율, 그다음에 고이자, 이게 산거라고 하잖아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뭐라 그럴까요? 과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에서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빛이 발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중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만하고 예. 이제 좀 이제 칭얼칭얼 대는 건 좀 그만하고 대표로서의 품위를 지키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질리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지치거든요. 보고만 있어도. 지금의 모든 포인트는 저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나가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좀 치우쳤으면 좋겠다. 이게 저도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한번 이렇게 마무리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가지고 이준석 대표 그 측근들한테 이제 이런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 당사자들도 이번 대선 기간 중에는 우리 대통령의 이 경사회담 순방 기간 중에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출연을 좀 자주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응이 댓글 보니까 좋아요. 그러세요? 계속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